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아내가 당신의 그곳을 입으로 사랑해줄 때 제발 당신만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실수가 두 분의 뜨거웠던 관계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요.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비수처럼 꽂히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나이가 50이건 70이건 평생의 동반자와의 깊은 친밀감을 갈망하며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99%는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사소하다고 여겼던 실수 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로 변할 수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입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은 순간의 불편함을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그 실수에 대해, 그리고 왜 이 행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아득히 뛰어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요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내가 다정하게 당신을 위해 입으로 애무를 해주는데 갑자기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거나 뭔가 찝찝한 감각이 들었던 적 말입니다. 혹은 애무가 끝난 후 곧바로 감염 증상이 나타나 걱정이 됐던 경우는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 어려워 소가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지식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부부관계의 시작입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는 성관계에서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치밀함의 이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과 안전의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입과 성기의 위생 상태입니다. 구강 내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무해하지만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성기의 세균이 옮겨져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기도나 포피 주위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 있을 경우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기 주위에 발생하는 균열, 발진, 가려움증은 이런 불균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치아와의 접촉을 최대한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지나치게 강한 치아 접촉인 아이가 성기에 닿는 행동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므로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중에는 부드럽고 세심한 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위생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기와 구강 청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항균 성분이 들어간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연적인 산성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전용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위생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애무전으로 양치질을 철저히 하고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애무를 잠시 피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내 작은 상처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다른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성병검사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부 관계라고 해도 예상치 못한 감염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 건강검진과 함께 성병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위생관리와 예방적 검진은 부부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며 단순히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안정적인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랭 들롱 씨와 그의 아내 카트린 드네브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스위스 추리히에 사는 이 부부는 결혼 25년 차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깊은 애정을 나누던 이 부부에게도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카트린 드네브 씨가 남편에게 입으로 애무를 하던 중 치아가 무심코 알랭 들롱 씨의 아주 예민한 부위를 살짝 스친 겁니다. 그냥 작은 실수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그 작은 상처가 세균 감염으로 번지면서 알랭 들롱 씨는 점점 견디기 힘든 통증과 염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항생제 치료와 함께 한동안 성생활을 중단해야 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부부 사이의 긴장과 불안까지 불러왔습니다. 카트린 드네브 씨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알랭 들롱 씨 역시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에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한 대신 오히려 더 깊은 대화와 이해의 계기가 됐습니다. 카트린 드네브 씨는 애무할 때 치아를 철저히 조심하고 부드러운 입술과 혀 사용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알랭 들롱 씨도 자신의 몸 상태와 느낌을 숨기지 않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위생과 안전에 대해 함께 노력한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부부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고 뜨겁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사랑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카트린 드네브 씨와 알랭 들롱 씨의 사례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깊고 건강한 친밀함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이렇듯 입으로 애무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부부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신체적 위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친밀감은 감정의 깊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불편이나 통증은 감정적인 거리감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입으로 애무할 때 발생하는 작은 실수 하나가 마음의 벽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입으로 애무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위생 문제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감정적인 균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친밀감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깊게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애무 중에 느껴지는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쌓이면 그 순간순간의 불편이 점차 마음의 거리감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입으로 하는 애무에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애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과 신체의 변화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대화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남성들이 애무를 받는 도중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어도 괜찮다며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문제를 키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조금 세다거나 아프다는 작은 한마디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되니까요. 반대로 아내도 남편 몸에 상처가 있거나 입안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잠시 휴식을 권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용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단단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작은 몸의 변화나 감정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평소와 달리 입으로 애무를 받을 때 긴장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내가 무심코 괜찮아 라고 물어주고 남편이 조금 불편해 라고 솔직하게 답한다면 이 대화를 통해 그 순간의 불편함을 조절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소통이 없으면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죠. 이처럼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소통이 입으로 하는 애무뿐 아니라 부부관계 전반에 얼마나 깊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용기는 장기적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합니다. 먼저 애무의 시작은 청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뜨끈한 입맞춤과 손길이 달콤하게 이어지려면 손과 입이 말끔해야 합니다. 서로 양치와 세안, 손 씻기를 깔끔하게 해주면 상대방은 더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의 시작이니까요. 그 다음 입술과 혀로 전하는 감촉은 마치 달콤한 초콜릿처럼 부드럽고 녹아내려야 합니다. 치아는 잠시 접어두고 대신 입술을 살며시 감싸고 혀로 천천히 탐험해 보세요. 거친 치아가 스치면 순간 집중이 깨지니까요.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가 오히려 더 큰 전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상대의 눈빛과 몸짓을 꼭 확인하세요. 괜찮아 라는 짧은 물음이나 살짝 올라오는 미소, 살짝 움찔하는 반응, 이런 작은 신호들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소통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애무의 흐름이 깨질 수 있으니 서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항상 살피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무가 끝난 뒤에도 로맨스는 계속됩니다.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면서 감염 걱정 없이 다음 순간을 더 안전하고 달콤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작은 배려가 다음 애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본부터 섬세한 감각까지 챙긴다면 애무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쾌감으로 가득 찬 황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부부 사이에 숨겨진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입맞춤과 애무가 우리 뇌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화학물질을 쏟아내는 버튼과 같다고 말하죠. 그 중에서도 옥시토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랑 호르몬은 입술과 혀가 서로를 탐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깊게 빠져들고 긴장이 쑥 내려가면서 스트레스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입으로 하는 애무는 마치 사랑의 비밀, 병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몸을 만지는 행위라고 무심코 넘기기엔 너무 아깝죠. 입술과 혀가 만드는 그 섬세한 터치 하나하나가 감정을 깊게 연결하는 신호탄이고 두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순간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신체 접촉은 감성적 의사소통의 최고봉입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는 사랑과 신뢰, 욕망이 입술과 혀를 타고 자연스럽게 전해지니까요. 그래서 애무가 잘 이루어지는 커플일수록 부부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입으로 하는 애무는 단순한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촉매제인 셈이죠. 그러니 이젠 단순한 행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담긴 숨겨진 심리적 힘과 마법 같은 효과를 인지할 때 여러분 부부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뜨겁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섣불리 지나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난 직후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 한 조각이라도 보셨다면, 익숙한 한숨소리나 무심했던 시선을 떠올리셨다면 제발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아물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사과나 공허한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설거지하는 그녀의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는 작은 행동.
세월의 흔적이 깃든 머리카락에 가만히 입을 맞추는 것, 혹은 그저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이 나이의 친밀함은 젊은 날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숯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함께 지나갈 두 사람을 따뜻하게 데워주기에 충분한 불씨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하고 뜨겁게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관심만이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 작품이며 저희 채널은 당신과 함께 그 작품의 마지막 장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숯불을 지켜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하는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수많은 다른 마음들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완벽한 연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 인생의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준비 되셨습니까?